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혐의 1심 선고 이후에도 또 다른 폭탄에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 11월 시작되는 경기도 행정감사에 경기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행정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 의원들은 김동연 지사 비서실이 아니라 전임 이재명 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감사에 초점을 두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동연 경기지사가 조례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부분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지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비서실과 보좌기관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조례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기도 의원들도 대통령 비서실도 감사를 받지 않느냐, 언젠가는 포함시켜야 될 부분인데 김 지사 재임 중에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도 대선 행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로 설득해서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김동연 지사가 조례안을 수용하면서 금년도 행정감사는 자신의 비서실이 아니라 전임인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이 타깃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무적으로 판단해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최대의 걸림돌은 이재명입니다. 따라서 이재명의 경기도에 대한 감사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두관이 당내에서 이재명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죠. 그런데 당 바깥에서는 지금 이재명을 겨냥한 김동연 지사가 또 다른 각도에서 이재명을 공격하고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경기도 의회는 지난달 27일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 등을 행정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지난 20일간으로 지난 16일까지였습니다. 어제까지였는데 김동연 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시행되고 또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감사가 실시되면 전임 도지사였던 이재명과 관련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경기도의회 정당별 도의원 수는 민주당이 77명, 국민의힘이 76명, 개혁신당이 2명입니다. 그런데 해당 조례안은 재석 의원 115명 중 찬성 98명, 반대 13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조례안을 수용함에 따라 민주당 도의원들이 대거 경기도 비서실 감사에 찬성한 셈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김 지사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민주당 경기도 의원들이 전임 이재명 지사의 비서실에 대한 감사로 불똥이 튈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7명 가운데 반대가 13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의원들이 전직 도지사이면서 지금 민주당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리죠. 그런 이재명에게 불똥이 튈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자신들에게 공천을 줬던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았을까요? 경기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도의원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든지 아니면 묵인했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동조했든지 셋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경기도 의원들에 따르면 여야 간 경기도의회 여야 간 협상이 끝난 이후 행정감사가 전임 도지사의 비서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감지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지사 비서실 행정감사를 실시하면 전임 도지사와 관련한 부분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조례안의 핵심 역시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 등을 행정감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은 현재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입니다. 그런 이재명에 대해서 76명에 되는 국민의힘 경기도 의원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만무하겠죠. 아마 벌써 상당한 팩트와 증거들을 수집해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도의원들은 모두 토박이들이죠. 그래서 당연히 전임 도지사와 관련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를 실시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터져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사 문제와 각종 인허가 사안에 대한 감사가 핵심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알려지지 않은 비리들이, 특히 정진상과 관련된 비리들이 많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진상이 도마에 오를 것이면 분명합니다. 정진상이 행정감사의 도마에 오르게 되면 지금까지 부각되지 않았던 온갖 문제점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정진상은 자타가 공인하는, 어쩌면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이재명의 분신이죠. 정진상의 비리는 곧 이재명의 비리입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명만 반대를 했다는 것은
악착같이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경기도 의원들 역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어쩌면 김동연 지사에게 줄을 섰을지도 모릅니다. 바꿔 말하면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을 사실상 장악했다고 봐도 무방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이재명 전 대표 측 몹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친명계는 김동연 지사가 마지막 날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데 대해서 불쾌감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소속 경기도 의원들이 이미 결정을 해버린 마당에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지켜보기만 할 뿐입니다. 논란이 뻔하게 예상되는 행정감사를 수행하겠다는 것은 김동연 지사가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경기도 의원들은 이미 이재명과 김동연으로 나눠진 것이고 이 같은 분열은 김동연 지사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원구성 협상을 통해서 도의회 의장은 민주당이 가져가고 비서실 감사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는 국민의힘에서 가져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의 경우 지금 민주당이 의장과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이런 중요 상임위를 모두 독식했죠. 그런데 경기도는 의석이 한 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운영위원장을 양보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운영위를 장악한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잡은 채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국회도 보면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느냐에 따라서 상임위 운영이 극과 극의 차이를 보이죠. 당장 법사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지금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도지사 비서실에 대한 행정감사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국민의힘의 압박도 작용했겠지만 민주당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경기도 인사들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그 같은 불만들이 이번 조례안 통과에 한몫을 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아마도 이재명 지사 시절 사실상 넘버2로 통했던 정진상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이런저런 불만이 쌓여 있었을 것이고 모르긴 해도 온갖 미확인 의혹들, 쉽게 말하자면 뭐 했다더라, 정진상이 어떻게 했다더라, 이런 식의 소문과 의혹들이 많이 나돌았을 것이고 그런 불만과 의혹들이 이번에 폭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과 관련된 과거 논란은 물론이고 새로운 의혹 제기까지 쏟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감사는 통상 11월 달에 진행됩니다. 공교롭게도 행정감사 기간이 이재명이 가장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때입니다. 오는 10월과 11월 초 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이재명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죠. 그때쯤이면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정점에 올라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11월에 경기도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의혹이 터져나온다면 이재명이 아마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1심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로 싸늘해진 민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김 지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만약 불을 지피기로 작정한다면 얼마든지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여당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죠. 마찬가지로 도의회에 대한 도지사의 영향력 또한 절대적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이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때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이 적게는 61건에서 많게는 100건까지 의심돼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경기도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과일 가게 및 매점 등 거래 내역, 이재명의 샌드위치 구입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특급 매식비 내역, 이런 여러 가지 내역들을 A4 용지 3상자 분량의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들어서는 지난달 11일이죠. 이재명을 위한 당헌 당규 개정에 대해서 이 김동연 지사가 SNS를 글을 올려서 이재명 일극 체제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과 이화영의 변호인으로부터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이 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재판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받았는데 경기도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거절만 했을 뿐만 아니고 열람조차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김동연 지사는 이재명과는 관계를 사실상 단절한 듯한 그런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 파동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공격적인 차별화 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경기도 행정감사에서 이재명의 도지사 시절 비서실과 보좌진들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면 이재명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상황으로 내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